안녕하세요. 언니언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BI 데스크탑 안에 있는 데이터 그룹화, 데이터 그룹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이제 고객 혹은 고객사가 있다고 할 때, 이제 그들의 이제 월 평균 매출을 일단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월 평균 매출 어떤 사이즈별로 고객들을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분류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사이즈별로 몇 개의 업체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시각화를 하는 것까지 뭐 일종의 히스토그램이 되겠죠.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잘 배워놓으시면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어떤 쉬운 방법을 알게 되시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데이터는 평소처럼 제가 더보기란 안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데이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금 커스터머, 프로덕트, 그 다음에 팩트 세일즈 테이블 이렇게 평소처럼 그렇게 들어있어요. 캘린더 테이블까지 모델링은 지금 이렇게 가려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관계 설정의 각 키로 지금 뭐 고객, 프로덕트, 캘린더, 메인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측정 값을 만들 건데 우리가 일단 고객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고객별로. 자,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는지 좀 숫자를 봐야 되니까. 자, 일단 고객을 넣어 볼게요.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키라고 하는 얘를 그러니까 고유 번호죠. 고객별. 그리고 이제 일단 고객별 매출을 넣기 전에 뭐 고객이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이름도 한번 넣어볼게요. 다만 여기서 이제 커스터머 키는 고유한 애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일즈 어마운트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측정 값이고요. 매출액 측정 값이고 자, 거꾸로 내림차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 13,294달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4년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4년치의 합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월 평균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을 구하는 측정 값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monthly average sales라고 하고 여기서는 average x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에버리지 X는 이제 테이블이 들어가고 식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all 아니면 all selected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year months. 자, 그리고 여기에 sales amount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닫아주시면, 엔터를 쳐주시면, 자, 일단 식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에버리지 X랑 이제 all selected 혹은 all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만든 덱스 시리즈 안에 이제 각각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결국 평균을 구하는데 뭐의 평균? 여기에 모든 이얼먼스에 대해서 세일즈 어마운트를 각각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걔네들의 에버리지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만든 애를 이제 옆에다가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뭐 단위를 정수로 좀 바꾸고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좀 할게요. 천 단위까지. 자, 했더니 자, 내림차순에서 딱 보시면 자, 지금 렐이라고 하는 사람 5,450달러가 이제 월 평균 매출인 거죠. 그리고 가장 작은 애는 얼마냐? 2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네의 원슬리 세일즈 에버리지 세일즈를 가지고 그룹핑을 해야 되는데 이 그룹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도 봤지만 여기 X축에 그 해당 그 그룹화된 열을 여기서 X축에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측정 값으로만 해서는 저렇게 시각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그룹화를 해도 걔를 필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X축의 필드로. 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보기로 갑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테이블로 들어가요. 그럼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자, 얘는 제가 잠깐 실습으로 만들어 본 건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삭제하고 자, 이제 우리가 데이터 그룹이라는 기능을 알아볼 때가 됐어요. 자, 데이터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열 하나를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 그룹이라는 게 열도구 밑에 들어 있어요. 쟤를 한번 눌러보시면 새 데이터 그룹 항목들을 묶어서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쟤를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에 뭐 열의 이름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열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리전 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필드, 그룹 유형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여기 그레이가 돼 있죠. 사용할 수 없게. 왜냐하면 텍스트라서 우리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드를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센트럴부터 컨트롤 누르고 얘네들을 눌러서 얘네들은 사실상 미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얘를 US로 그룹핑을 해주고 유럽도 묶어주고 나머지는 나머지로 묶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얘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그룹화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애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여러분이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지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US. 그리고 유럽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그룹 하면 얘는 그냥 유럽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물론 각각도 하나씩 선택해서 만들 수 있지만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뭐 각각씩 하시고 싶다 그러면 각각을 그룹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는 그룹이 아니라 나머지는 그냥 아덜즈로 묶고 싶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따로 선택하실 필요 없이 그냥 다른 그룹 포함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거나 이름까지 뭐 지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확인 딱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뉜 열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문자로 되어 있는 리전이라는 열을 가지고 이렇게 그룹화를 했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월 평균 매출을 여기다 집어넣고 걔네들을 숫자들을 이제 범위를 나눠서 구분을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 세열을 추가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냥 fro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유는 좀 이따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측정 값을 바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행에 대해서 필터링이 되면서 얘가 지금 계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각각 지금 나왔으니까 내림차순에서 보시면 아까 그 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5천, 뭐 반올림하면 5,450달러 정도인 게 나타나니까 잘 나온 거죠. 자, 이제 얘를 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그룹을 이번엔 또 눌러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른 이유가 숫자기 때문에 여기에 그룹 유형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쟤네들을 리스트로, 아까 했던 것처럼 리스트로 하실 수도 있지만 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그릇, 그런 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통의 한 구간의 크기를 정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니면 전체적인 구간의 개수를 통해서 알아서 얘가 계산이 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 해당되는 값에 이제 뭐 해당되는 열의 최소 최대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제가 의도하는 거는 뭐 아까 보니까 5,000달러가 2달러부터 5,000달러까지 있었죠. 그래서 얘를 한 구간의 크기를 그냥 1,000달러로 해서 한 5칸, 6칸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게 5,000달러, 5,500달러면 5,000 이렇게 나오죠. 5,450이면 5,000. 그리고 4,000대는 또 4,000으로 나오고 그래서 해당되는 그 1,000씩의 가장 시작되는 그 구간의 시작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로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보셨던 거는 여기에 물결 표시로 약간 히스토그램처럼 표현이 됐었던 거죠. 이게 이제 좀 사용자로 하여금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11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얘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to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이제 지금부터 알게 되실 건데 자, from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었던 저장소로 묶인 애 얘랑 얘에다가 1,000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1,000을 더해주면 뭐라고 나와요? 구간의 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00으로 각 빈의 사이즈를 정해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제 아시겠죠? 얘를 이제 두 개를 합친 열을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널 빈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앞서 만든 from 저장소라고 하는 애랑 end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물결 하나 넣어주고 또 end에서 이번에는 to라고 하는 애까지 같이 묶어주면 파이널 빈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시작과 끝이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시각화만 하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막대 차트였죠. 그래서 간단한 단순한 막대 차트를 만들고 X축에 뭐 넣어줘야 돼요? X축에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그 파이널 빈을 넣어줘야 되겠죠. 파이널 빈 쟤를 넣어주고 자, Y축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Y축에는 우리가 각 구간별로 고객의 수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 수에 대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측정값을 안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샵 커스터머 이렇게 하고 이제 고객 수를 우리가 구하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디에 있는 커스터머 키를 구해야 되냐면 팩트 세일즈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고객의 커스터머 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distinct count를 사용을 해서 커스터머 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얘를 넣어주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 세일즈에 있는 커스터머 키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이유는 우리가 거래가 있었던 고객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거래 없었던 애들은 그냥 안 나오게 만들려고 그 메인 테이블에서 커스텀 키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열을 만든 건 고객 테이블이었지만, 자, 그리고 distinct count를 써준 거는 아무래도 고객 코드가 이제 고객 키가 반복될 수 있겠죠. 한 번 사고 또 내일 또 사고 이런 반복되니까 distinct count 중복을 제거한 고객을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얘를 Y축에 넣어주면 완성이 된다. 자, 이제 시각화만 남았는데, 자, 앞서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약간 히스토그램의 느낌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뒤에 배경을 이미지를 좀 넣어서 좀 데코를 해주는 것, 그리고 여기에 같이 차트를, 어떤 고객들의 비율을, 분포에 대한 비율을 좀 보여주고, 슬라이서를 같이 넣어주는 것까지 하면 완성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핵심적인 거는 끝났지만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 약간 히스토그램의 느낌을 주려면 이 사이를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 열로 가셔서 간격을 여기서는 안쪽 여백을 1 정도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비교를 하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배경. 자, 배경 이미지는 어디에서 넣을 수 있냐면 여기 그림 영역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밖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었더니 바로 들어가는 거죠. 쟤는 아마 뭐 PNG로 되어 있는 파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이미지 맞춤도 여러분이 뭐 맞춤 혹은 뭐 채우기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게 너무 진하면 차트가 방해되니까 투명도는 한 70 정도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뭐 색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넛 차트. 자, 도넛 차트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도넛 차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넛 차트에다가 범례 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만든 구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파이널 빈. 값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커스터머 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고유 고객 수가 들어가야 될 거고. 자, 이제 얘에 대해서는 뭐 배경을 조금 여기에 배경을 끄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지우고 제목도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나타나는 것도 퍼센트만 보되 값은 소수점 자리 없이 심플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이제 도넛 차트니까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갈 수, 또 하나 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카드를 넣기 위해서 일단 얘가 좀 얄쌍해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조각에 가보시면 간격이 있어요. 그 내부 반경을 이렇게 하면 더 뚱뚱해지는 거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한 70, 60?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럼 65 정도 해주고 이 안에다가 이제 카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고, 여기에다가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냥 고객 수만 들어가면 되겠죠. 다만 지금 숫자가 너무 크니까 20 정도 하고, 표시 단위도 없음, 고객 수도 1000 단위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배경을 날려줘야 되겠죠. 배경. 보니까 아래에 있는 조 범주 레이블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도 꺼주시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제 슬라이서를 앞서 봤던 이런 형태의 슬라이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게 단순히 열의 그 연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열을 선택해서 넣어주고요. 지금은 드롭다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서 설정 가서 여기에 드롭다운이 아닌 타일 형태로 바꿔주면 앞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되겠죠. 자, 뭐 여기에 이제 머리글 없애면 똑같은 모양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뭐냐면, 뭐 제목은 여러분이 넣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이 색깔이 지금 우리가 완성본에서는 이제 얘를 누르면 지금 매칭이 되는 색깔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0에서 1000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60%를 해당하는구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있죠. 자, 근데 우리의 단순 차트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는데, 그러려면 얘를 하나씩 열을 열고 뭔가 조건부 서식을 해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데, 여기에 차트를 얘 대신에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을 해주면
일단 선택을 해줘 볼게요. 자, 선택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범례를 이용하시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범례 쪽에 지금 파이널 빈이 X축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범례 쪽에도 한 번 더 젤을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얘랑 매칭이 되는 그 색깔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다. 구간별로 기본적으로 다른 색을 부여하는 방법인 거죠. 자, 얘도 이제 지우면 완성이 다 되는 거다. 자, 레이블이 빠졌네요. 레이블까지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 넣어주면 완성.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파워비아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뵐게요. 감사합니다.